안녕하십니까. 저는 더 멋진 세상을 위해를 슬로건으로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분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서울, 경기, 인천 권역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창업 지원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랑과 세상 소셜벤처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찬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 지원 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요.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모집 기간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밀리언셀러, 스터디셀러 같이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교육은 그러한 질문들을 좀 올인원으로 한 번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교육이고요. 혹시 이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하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영상 설명란에 문의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이 문의 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차입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지원 사업이죠.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한다고 하는 건 이 지원 사업에서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의 니즈는 무엇인지, 이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취지로 이 지원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무래도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에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사회적 기업가는 도대체 무엇인지 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첫 번째 파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의 취지는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데, 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파트, 신청 방법과 기타, 주로 나오는 질의사항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파트 구성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때, 요 신청서 좀 어떤 포인트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요 작성을 하는 꿀팁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란입니다. 관련돼서 사업 소개를 먼저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가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인지 사례를 좀 곁들여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로 진입을 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문제, 사회 문제, 좋아. 우리가 요거 해결하고 싶어. 요런 의지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사회적 기업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우리가 이 육성 사업에 좀 어떤 부분에 핀트를 맞춰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사회적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기업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이 인증사회적 기업, 그리고 각 부처 또는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을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이 기업들이 좀 어떤 활동을 하는 기업인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요 부분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실게요. 인증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한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여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를 잘 창출하고 있구나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 잘하시면 운전면허증 받으실 수 있죠. 어릴 때 운동해서 달리기 잘하면
너 달리기 잘했어. 1등 도장 받듯이 너희 사회적 가치 잘 추구하고 실천하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런 인증 마크 찍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실적은 아직 미비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잘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기업을 잘 육성해서 우리가 인증까지 보내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요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겠구나라고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분 남짓 되는 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불가사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 청각장애인 드라이버가 운행하는 택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현혹과 폐품을 손질해서 배파하는 스토어,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 체인지업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적 기업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으실 텐데요. 우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적인 일을 하는 기업? 좋은 일? 봉사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단지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업 그 자체에 사회적 목적이 추가된 것이죠. 여기서 사회적인 목적이라는 거는 뭘까요? 먼저 일반적인 기업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업인 반면 사회적 기업의 경우 돈을 벌기는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는 NGO와 같은 비영리 단체와는 좀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사회적인 목적, 즉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죠.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거나 이 기술력을 이용해서 환경, 장애, 노인, 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창출되고 그 수익을 다시 사회적 가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기업 형태가 바로 사회적 기업인 것이죠. 15억 톤, 3천조, 8억 명. 차례대로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아마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재 동해 등의 곤충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리얼 네이처 팜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요, 뛰어난 음식물 쓰레기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해등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또 지속적으로 산란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동해등해를 사육합니다. 동해등해 5,000마리가 음식물 쓰레기 10kg을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일. 동해등해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고 생산되는 분변토는 유기농 퇴비와 사료로 가공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수익은 보호종료 아동을 고용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도모하는 데 쓰여집니다. 멋지지 않나요? 동해등해 사육의 시작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으로 이어진다니까 이 선순환 구조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무상 상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공무원이 공무 중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직업인 소방관은요, 특히 이 공무상 상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소방관들은 각종 유독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방관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를 종종 뉴스를 통해 보겠지만, 사실은 더욱 많은 분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방관이 공무상 상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현장과 질병의 인과관계, 즉 현장의 유독물질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라는 증명을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이처럼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 있었죠. 바로 체인저블에 나왔던 119 레오라는 기업인데요. 119 레오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구할 때 사용하고 연한이 닿은 해소방 장비를 지속 가능한 패션 제품으로 만들고, 이 제품을 통해서 소방관의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죠. 그렇게 119 레오는 제품 판매 수익금의 50%를 소방단체에 기부하고 전시 및 토크쇼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오늘날의 소방 현실을 알리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지역, 글로벌, 환경, 문화예술, 시니어, 장애인, 사회서비스, 교육, 먹거리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모호했던 이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조금은 뚜렷해졌을까요? 사회 전반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창업이 가능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거나 환경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 등 이윤보다는 사회적 목적이 우선인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인 것이죠. 앞선 영상 잘 보셨을까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더 멋진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상존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지원 제도가 나왔고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신 기업들 대상으로 공간 지원, 이런 것들 사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그리고 창업 자금,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상시적인 멘토링과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한 멘토링 같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업에 필요한 교육, 그리고 이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한 다양한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게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해주시는 기업을 육성 사업에서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잘 된 기업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까가 정말 중요하겠죠. 어, 많은 분들이 이 사회적 육성 사업을 신청을 해주시면서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내가 겪는 문제와 사회 문제 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사회 문제라고 하면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내 주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거는 정말 문제야 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 공감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는 당위성 그리고 시급성이 있는 문제들을 통상 사회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들 신청서에 적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소셜 미션, 비전들을 보여주시겠죠. 그런데 그 문제에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맞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항상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져온 자료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OECD 자료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 문제 2022년 그 트렌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이 대체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 미세먼지, 노인 우울증 이런 문제들 있죠. 이 한국인들이 이 문제들을 사회 문제라고 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빅데이터상 자료 그리고 이 OECD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 같은 경우에 OECD 최하위다.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이고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죠. OECD 중 최고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살과 관련된 문제가 문제다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요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내용보다는 요런 자료들 OECD 기준으로 요런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꼭 지금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자료들을 함께 제시를 해주시는 게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과정들은 이 다양한 기사들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다양한 논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 자료와 기사 자료에 나왔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화 되어 있다라는 문제. 그래서 이런 근거 자료들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겪은 경험과 근거들을 잘 버무려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이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신청서에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로 요 심사위원분들께 설득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같이 알아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심사위원분들을 설득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한 번 더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이시는 이 트리맵은 여러분들이 이 남색 사이트에 이 사회 문제를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이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상품 및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 치킨집을 차린다고 했을 때 그 치킨집에서 성과평가를 했을 때 가장 주로 평가되는 항목이 무엇이죠? 바로 매출이겠죠. 그 매출을 위해서 우리는 고객에게 새로운 맛, 새로운 경험, 아니면 질 좋은 치킨을 통해서 고객이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높은 매출 성과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런 이런 거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이 고객이라는 이해관계자 외에 수혜자라는 또 하나의 이해관계자를 주의 깊게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수혜자라는 영역은 우리가 치매 예방 교육이라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많이 들어오는 하나의 서비스 유형입니다. 우리가 치매 예방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이 치매로 고통을 받는 아니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치매 예방 교육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의 수혜자는 이 치매 예방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노인들이 이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분들을 통상 얘기하죠. 이 수혜자 노인분들이 우리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분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통상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주된 고객은 이 수혜자 분들의 가족분이라든지 또는
이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요양원 같은 기관 단위 고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치킨집 창업할 때는 이 고객의 만족, 그래서 우리의 상품의 질을 높이는 부분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 부분, 이 서비스 자체의 질을 높이는 부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추가로 이 수혜자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서비스는 어떠한 문제, 이 수혜자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수혜자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을 때, 이 치매 예방 교육을 받았을 때, 이 치매 예방률이라든지, 이 교육을 통해서 건강권이 얼마나 증진이 되었는지, 그러한 사회적 가치들까지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소셜 미션을 가진 사회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사회적 가치는 고객의 구매 의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수혜자가 치매 예방률,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서 치매 예방률이 높아지면 고객은 더욱더 우리의 상품을 구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한 취지에서 이 각각의 영역으로 지금 이 색깔이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 색깔들은 다 섞여서 다른 색깔을 내는,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타고니아 아시죠? 이본 시나드라는 유명한 창업가의 기업이죠. 이 파타고니아에서 유명한 상품 뭐가 있죠? 이 파타고니아라는 그 로고가 찍힌 티셔츠, 그리고 뒷면에 크게 로고가 찍힌 그 11만 9천 원인가요? 13만 9천 원 정도 하는 그 후드 집업이 있죠. 어,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티셔츠 또는 그 후드 집업의 가격보다는, 물론 질은 좋습니다. 질은 좋은데, 보통 생각하는 가격에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 가격 기준 때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평가들이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가진 환경에 대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이 고객들이 구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세가 감면이 되면 그 감면된 법인세만큼 뭐 통상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감면된 100억의 세금을 다시 환경 단체 등에 기부하는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환경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고객들은 내가 이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것들을 함께 구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서 이 상품 및 서비스를 기획을 하실 때는 단순히 고객이 우리 제품을 왜 구매해야 되지를 넘어서 이 수혜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수치화가 되면 정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예방률을 이렇게 수치화하는 방법,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사례처럼 환경 보호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발자국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실질적으로 좀 해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좀 사설이 길었죠? 딱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심사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 어떻게 문제를 인식을 했고 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맞는지, 그런 부분들 설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주셔야 된다. 한 파트. 두 번째로 상품 및 서비스를 기획을 하실 때 우리가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상품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가 어떠한 수혜자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치 근거를 통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잘 묶였을 때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꼭 고민을 해 주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께 고민거리, 걱정거리들을 많이 안겨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기관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대리 경영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경영을 할 수는 없지만, 더 좋은 창업, 더 좋은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써주시고, 실제로 신청해 주시고, 선정까지 되신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론, 그리고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구체화하는데 함께, 어, 좀 노력하고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맵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식회사 담심포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9기 2019년에 함께한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점자 문맹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 글을 읽는 수단은 글자죠. 네, 문자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점자, 우리에게 글자가 이분들에겐 점자죠. 어,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분들의 글자 읽는 능력이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글자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 글자를 얼마나 모르냐, 이런 부분들을 문맹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점자 문맹률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글을 읽는 건데. 네. 이게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 주식회사 담신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근거해서 어,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 정의를 하셨고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자 촉각책을 제작을 해서 이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이 애착 인형, 요 애착 인형은 좀 다양한 그 판매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런 애착 인형을 좀 제작을 하면서 애착 인형을 단순히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 제작해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 경력 보유 여성, 요새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보유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하면서 자립 기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가지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이 기업을 좀 가지고 온 내용은 이 점자 촉각책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들어보시면은, 그래. 그 문제 근거에서 점자 촉각책을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팔겠구나. 아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던 그 트리맵 근거하면은, 올해 뭐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해서 이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기업은 여기 해시태그 CSR 보이시나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켰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을 시킨 게, 단순히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이제 하나금융그룹 같은 이런 대기업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들에서 뭐 하죠? 대기업들은 본인들의 사회적 가치, 본인들이 단순히 이윤만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메이킹을 하죠. 네, 그런 메이킹을 하는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비용을 지불을 하고 수단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담신포는 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의 좀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죠. 그게 뭐냐고 하면 점차 촉각책을 단순히 시각장애인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CSR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하나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이 봉사활동단이 있었는데 그 봉사활동단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키트, 이 점자 촉각책 키트를 하나금융그룹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이 담신포의 대표님께서 이 점자 촉각책을 만드는 그 키트를 실제 점자 촉각책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이 하나금융그룹 봉사단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의 구매자는 하나금융그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점자 촉각책을 이 장애인 복지관 등에 기부를 하시면서 하나금융그룹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본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라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담신포 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매출까지 창출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할 거고 정말 다양한 사회 문제 인식이 존재할 텐데 이런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런 뭐 신입직원 공통 교육 같은 것들이 있죠. 요런 봉사활동,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함양하는 그런 교육들이 꼭 지금 대기업들 교육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한 다양한 기회들을 담신포 대표님께서는 포착을 해서 여기 보이시는 요런 키트를 같이 만드는 워크숍들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기부가 되고 있다. 이런 거 기부하는 사진들도 요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정말 좀 제가 생각하기엔 신선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이 육성사업에 들어오시는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사회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미닝메이커 김도훈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초분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선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셜벤처입니다. 이런 파쇄된 플라스틱을 선별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순환하기 위한 재활용 처리 공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상태로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처리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데 저희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런 파쇄 플라스틱 선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재활용 체계의 어떤 대대적인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꾀고자 하는 게 앞으로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는 뭐 지구를 지키는 그런 수호자 같은 회사, 뭐로부터 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게 사람들의 인식 변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원순환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전한 그런 플라스틱 자원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박기령 심리상담센터 대표 박기령입니다. 저는 심리상담사입니다. 저희 기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상담입니다. 상담에 오는 내담자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심리적인 고립과 단절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훈련된 강아지와 교감하면서 심리적 치유를 하게 되는데 강아지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강아지와 함께하는 생명 존중과 사회성 증진 등의 교육 활동입니다.
나와 강아지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듣고 만져보면서 나의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체험하고 느낄 수도 있고, 나보다 약한 강아지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강아지와의 예절과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성도 향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동물매개 심리 상담사, 동물교감 활동사 자격과정입니다. 강사 양성을 통해서 보조 강사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펫누스 증후군 예방과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이별은 상상만으로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이별을 미리 준비하고 충분히 슬퍼할 기회를 나에게 주면서 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미안함, 죄책감, 그리움이 정상적인 이별의 감정이라는 것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반려동물 죽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듯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은 펫누스 증후군으로 그 슬픔이 쓰나미로 다가와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렇듯 저희 기관은 치료견과 함께 심리상담,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심리상담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안녕은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안녕의 팀장 이명남입니다. 저는 병원 동행 일과 함께 매니저 관리와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사고와 질환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진료 취약계층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원스톱으로 이동 편의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 동행 서비스입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정신적으로 진료 의지가 낮아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분들은 돌볼 가족이 없어서 홀로 병원에 가기가 어렵거나 가족이 있으나 동행할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안녕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릭터를 가지고 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 주식회사 능능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캐릭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눅눅이가 전하는 환경적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눅눅이를 접함으로써 일상에서도 환경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고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상품군 중에서 이렇게 캐릭터 쿠션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초극세사 소재여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일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알러지 유발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인기가 있는 상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라고 하죠. 눅눅이를 알게 된 많은 분들이 눅눅이를 통해서 일상에서 환경을 위하는 어떤 사고의 변화를 도출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눅눅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한 이 육성사업을 통해서 함께한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신청 서류 작성할 때 아까 그 트리맵에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 뭐 수혜자 이런 거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표 만들어 봤어요.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최소한 요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아무래도 작성하시는데 조금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것 같고, 이 심사 단계에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이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회적 교육과 육성서 10기 요 사례집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을
키워드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업사이클링, 뭐 이러한 사회 문제들로 육성 사업을 신청하셨고 육성 사업을 통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여기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사회 문제를 정의하셔서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서 바라는 사회적 기업가란 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는 분은 이 빌 드레이튼이라고 아쇼카 재단, 여러분 혹시 체인지 메이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회적 기업가들을 좀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한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재단이죠. 네. 여기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지원, 사회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 메이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결국에 이 사회를 더 좋게, 저희의 그 슬로건과 부합하죠. 더 멋진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들을 잘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저희의 임무이고요. 그래서 담식보 같은 경우에도 이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이 대표님 자체가 워낙 이 사업에 대한 열정과 뜻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신 분이셔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함께 저희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사업의 취지와 어떤 사업인지 알아봤으니까 내가 이제 신청해보겠다 하시는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신청하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준비한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신청 방법 및 안내, 그리고 기타 질의응답으로 많이 나오는 사항들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 절차입니다. 총 5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모집은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심사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서류로 일단 1차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 심층 면접 관련해서 뭐 8시간 정도 교육, 면접 등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PT 등 대면 심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세 일정은 이 PPT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정은 변경될 수 있는데 저 날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 이제 지원 사업 수행하기 전에 실제 결과 발표 및 협약까지 이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일정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랑과 세상 통해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지속적으로 저희 사랑과 세상 관심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신청 방법이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통해서 PDF로 신청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꼭 그 23년 1월 30일 저희 마감 기한이죠. 17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니까 관련 서류 인쇄하셔서 방문 또는 방문해서 제출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우편 신청 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시까지 도착한 분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17시 1분에 받은 그런 자료들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봉투 겉면에는 23년 이렇게 창피 공모 신청 서류 이렇게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7시 도착분까지만 유효합니다. 네. 이 부분 나중에 너무 아쉬워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신청하시면서 겪는 그런 오류들이 있으세요. 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들, 가급적 크롬 브라우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마지막 날에, 이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죠. 마지막 날에 이 신청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서버가 조금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신청하시면 원활하게 신청 가능하실 것 같고요. 대표님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같은 것들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하실 때 이 추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의 신청 상태가 꼭 최종 제출 상태셔야 됩니다. 우리가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른 자료들을 올리면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청 단계에서는 임시 저장 상태에서 우리의 다양한 서류들을 올려주실 텐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청 제출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제출 버튼 누르셔서 우리의 상태가 최종 제출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시스템,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seis.or.kr 이 사이트에서 일반 및 기업 회원 선택하셔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대표자 아이디로, 대표자 정보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원가입이 완료되시면은 시스템 상에서 사업 참가 신청 버튼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유의하실 점으로 이 시스템에 스캔된 자료,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스캔된 자료를 올리실 텐데 이 스캔된 자료는 10메가, 가 최대 용량이기 때문에 이 용량 준수해서 용량을 좀 줄이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든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신청하실 때 희망 창업 지원 기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릴 권역 또는 특화 기간, 우리가 신청할 기간을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협동조합 사랑과 세상 쪽으로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희망 창업 지원 기간은 사회적협동조합 사랑과 세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종 제출, 심사 과정이 임시 저장이 아니라 이 최종 제출 완료됐을 때 이 서류 심사로 상태가 바뀌는 이 지점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 제출을 누르시고 서류 심사 상태로 변경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와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마이 페이지 신청 및 접수 관리 육성 사업 메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으로는 이제 좀 걱정이 되셔서 온라인과 우편으로 이 두 가지 다 신청해 주시는 기업분이 계신데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청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희망하고자 하는 창업 지원 기간은 한 개소 꼭 필수로 선택하여 주셔야 되고요. 하단에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기간 분류입니다. 아까 창업 지원 기간 한 개소 선택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이 번역 기간과 특화 기간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번역 기간 저희 사회적 협동조 사랑과 세상은 경기, 서울, 인천 번역의 창업 지원 기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이렇게 3개의 기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업종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창업 지원 기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랑과 세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각 기관들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리스트 참고하시고, 각 기관들의 특장점이 다들 있죠. 그런 특장점들 참고하셔서, 우리 기업에 적합한 육성 사업 기간을 꼭 선정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사항입니다. 3명 이상은 꼭 팀원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대표 포함입니다.
우리가 대표자뿐만 아니라 팀원분들의 역량까지 추후에 보실 신청서 상에 기재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스토리라인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팀원 자체가 정말 화합이 잘 되는 그런 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팀원의 역량, 그리고 팀원이 함께하게 된 그런 스토리도 중요한 신청서 상의 그 심사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활동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 팀원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창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 마감일 1월 30일이죠.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은 팀, 그리고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사업자 가능하십니다. 기준으로는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고 계신 사업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 개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비 창업팀이 있으세요. 그 저 발음이 좀 어렵네요. 직전 연도에 예비 창업팀으로 참여하셔서 우수나 양호의 평가를 받은, 그리고 참여 제한, 제재, 이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팀, 그리고 이 22년 예비 창업팀 대표자로 참여하신 분이 23년 대표자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좀 기타, 자격 요건 관련해서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요. 창업팀의 대표가 다른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육성사업 참여가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이시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 사업체를 보유하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비영리 단체, 이제 고유번호증으로 운영되시는 기업이 있죠. 그쪽 단체를 운영하시는 대표자,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는 기업 외에 별도의 고유 번호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그분이 이제 그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업자에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 신청이 불가능하시지만, 이런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또 가능하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교원으로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꼭 창업 승낙서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는 많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점검을 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셔야지 이제 선정이 되시고도 향후에 선정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이 11년, 22년 육성사업 및 육성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분, 그러니까 그 초기 창업팀으로 직접 참여했던 분, 20년 지역기반 정책 연계형 창업 지원 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 요거는 22년이 되겠죠. 이 구성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2년 예비 창업팀의 대표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5번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부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이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 사업이 기간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은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이게 협약일이 아마 2월로 예정이 될 텐데 2월로부터 한 달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참여하신 경우에는 신청이 또 가능하시니까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 제출 서류 리스트는 이 공고문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체크하시면서 내가 이거 준비했나? 아직 준비 못했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라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요 체크리스트 한번 활용하시면 조금 더 신청하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요런 부분들이 좀 발급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신청과 관련된 안내 사항,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그것들 저희 홈페이지에서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몇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다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타 및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안내를 드릴게요.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앞에 있는 소셜 미션 15점, 사회적 기업가 자질 25점, 창업 아이템 20점, 사업 실현 가능성 25점, 기대 효과 15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 이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들 있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 고객 그리고 수혜자와 같은 이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을 해서 창출하는 그 사회적 임팩트, 사회적 가치들이 정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심사 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더 수월하시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트리맵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AQ 시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미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육성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재참여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팀원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면 이제 23년 육성사업에 대표자로 신청이 가능하신데, 그렇지 않고 대표로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재참여가 좀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22년도에 예비 창업팀으로 참여하신 경우에는 23년도 저희가 지금 모집하는 게 초기 창업팀이고 예비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서 7월 사이에 저희가 따로 모집하는 그런 하나의 지원 제도인데 이 22년도에 초기 창업팀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23년도에 초기 창업팀으로 재참여가 불가능하시지, 대표자로 참여하신 게 불가능하시지만, 22년도에 예비 창업팀으로 이제 참여하셨던 대표자님은 23년도 초기 창업팀으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내가 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창업 요거 신청 가능한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직장인분들 참여 가능하신데 일부 기업들에서 내부 내교로 이제 근로자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 승낙서를 받아야지만 신청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내규라든지 이 교원이시면 이런 창업 승낙서 부분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업 내부 내규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되는 그런 불이익들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까지는 저희가 책임져 드리긴 좀 힘들기 때문에 꼭 직장에서 내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기존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되었다거나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진입과 인증 사회적 기업 진입을 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신 분들이 들어오시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컨소시엄 지원팀이라는 요 제도를 통해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예비 사회적 기업 진입하신 분들께서 이 사업개발비 등의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런 케이스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이런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을 우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간혹 질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이 회생 중인 사람으로 신청하실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문제가 있더라도 뭐 통장 개설이 가능한 그런 상황 등이면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다만 우리가 창업 자금 뭐 평균 3천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처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통장 개설이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불가능해지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꼭 선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 아주 중요하죠. 이 심층 면접 결과가 이제 대면 심사에서 한 20%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방식은 통상적으로 팀별 심층 인터뷰 및 토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습하고, 관련해서 멘토링 등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뭐 개별 면접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통상 8시간 내외로 진행되는 이 전체 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팀원 같은 경우에는 교차 참여가 가능한데, 우리가 혹여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 간혹 대표님의 개인 사정 또는 별도의 사정을 통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팀원들과 이 대표를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원분들이 신청 면접에서 이런 교육들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 포함해서 팀원 한 분 정도는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미리 공지 드린 바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서면심사 발표 직후에 공개가 되고 있고요. 저희 일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앞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선정 절차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선정 대상 기업,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 메일링이 갈 예정이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기관 선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역 기관이나 특정 업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기관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인큐베이팅 기관이라고 하면 인큐베이팅의 각각 기관의 장점들이 있겠죠. 그 기관의 장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하시고, 아마 그런 창업 지원 기관들은 이제 지금 시즌 되면 본인들의 이 매력을 어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활동 등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창업 지원 기관을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저희가 지원 내용 중에 그 월에 한 번씩 뭐 담임 멘토링이나 뭐 추가적으로 심화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 멘토링 등이 같이 지원이 되고, 의무적으로 한 20시간 정도 교육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거나 멘토링을 지원 받으실 때 거리가 너무 멀면 여러분들께서 좀 피로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창업자금 지원 지급 방식과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초기에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협약이 되고요. 이제 중간에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최종 지원금이 확정이 되고, 그 잔액, 그 최종 확정된 금액에서 처음에 일괄 지급된 1,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들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이나 이게 소셜 미션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들보다는 이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사업 계획을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꼭 사업 설계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중간 평가하시고 이제 최종 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평균 3천만 원으로 기획을 했던 우리의 사업들을 좀 조정하시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사항은 이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질문 주시죠. 육성사업과 타 창업지원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다른 창업지원 사업에서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되고요. 다만 협약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기업들도 잘 모르시고, 이제 중복 지원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선정 취소 등은 이제 기업에서 좀 감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사업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꼭 한번 확인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사후에 불이익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유성 사업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법인으로 창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유성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뭐 창업이 안 된 상태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상태에서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법인 설립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우리 사업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꼭 법인 설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육성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비가 유의미하게 쓰였는지, 혹시 과정에서 부정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등의 부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사업에서 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기관과 소통하시면서 좀 좋은 기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관련된 질의 사항들에 대한 간단한 안내들을 마쳤고요. 상세한 질의 사항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문의 전화번호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두 가지의 파트를 끝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심사 기준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그 제한 사항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시면은 아쉽게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심사 기준과 신청 자격 제한 사항 먼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그 두 개를 확인한 다음에 심사 기준을 곰곰이 좀 뜯어보시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심사 기준과 이 사업의 취지는 동일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우리의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좀 합의가 된 그런 사회적인 문제인지, 당장 해결해야 되는 좀 그런 시급한 문제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방식에서 이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혜자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효과성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청상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이 교육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툴들을 그 트리맵이라든지 그 트리맵에 기반한 우리 기존의 선배 기업가 분들이죠. 이 선배 육성 사업 팀들의 그런 모델들을 트리맵화한 자료들을 몇 가지 공유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부록에서는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 좀 힘드셨을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얘기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서류 작성 꿀팁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왜 이야기했는지는
이 서류 작성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작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두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사는 서류 기반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서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정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시면 좋을지 안내 드릴게요. 일단은 뭐 서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이 참여 신청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잘 써주시는데 이제 사업비 조달 계획 같은 부분에서 이제 뭐 우리가 자부담은 얼마 해서 기타 뭐 다른 사업들로 또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육성사업 요 부분을 쓰시는 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균 사업비가 제가 이 금액이 좀 잘못 써져 있는데, 평균 사업비가 그 3천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금액 잘 썼네요. 네. 3천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니까요. 일단 최초 사업 기획은 한 3천만 원 정도 육성 사업에서 받고, 우리가 자부담 얼마 하고, 우리가 다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 얼마 해서, 총계 뭐 각각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총계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육성 사업은 한 3천만 원 정도로 기획을 하시는 게 사업 설계 단계에서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업 경제, 사회적 어디다가 적네요. 네,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이수한 데서 한국 사회적 기업에서 주관한 이런 교육을 들으시면은 가점사항이 있으시니까요. 이 부분 꼭 진흥원 주관으로 창업 교육을 이수하셨으면 꼭 기록을 해주시고 수료 관련된 내용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흥원 외의 기관에서 교육한 내용도 같이 쓰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가점상으로 인정이 되진 않아서 다만 우리가 이런 다양한 역량들이 있고 경력들이 있음을 증빙을 해주실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있으시다면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 개요입니다. 이 부분부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아까 그런 구조화된 부분들을 간결하게 일단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심사위원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뭐 해결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 그리고 그게 우리가 기업 활동, 이 사회적 문제를 기업 활동으로 해결하는 거는 이제 외부 자원 중심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서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그래. 너의 문제의식 공감해. 그리고 해결 방법 정말 참신해. 그래, 그럼 그걸로 돈을 벌어서 지속 가능하게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그 트리맵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시겠죠. 그리고 창업팀 구성 같은 경우에 대표자 포함해서 반드시 3명 이상 구성돼야 되고, 이 주요 경력란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스토리텔링 부분을 같이 좀 섞어주시면 좋으세요. 이 경력에 우리 사업과 관련된, 우리의 소셜 미션과 관련된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경력 위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팀원분들 역량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많은 경력들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그 많은 경력들 중에서 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경력들 중심으로 뽑아주시는 게 조금 더 심사위원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네, 오늘의 그 알짜배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서류겠죠. 우리 기업이 어떤 문제 상황을 경험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그 비즈니스를 구매하는 고객과 수혜자들이 그 비즈니스 상에서 이 사회적 가치들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정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좀, 어, 방점, 가점 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문제 해결하려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는 문제들이, 많은 분들이 인지하는 문제다 보니까 기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당연히 있겠죠. 다만, 그러한 노력들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 그리고 그런 노력에 불구하고 아직도 잔존해 있는 문제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기사라든지 다양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같이 제시해 주시고 그러한 잔존되어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이런 기업 가치, 미션 등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심사위원분들을 설득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선정에서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 소셜 미션에서는 실제로 이 사업 목표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뒤에 나올 이 기대 효과와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로 창출이 되는가,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가치가 창출이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 노인분들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사회적 가치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치매 예방률. 그래서 얼마만큼 치매 예방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수치적인 자료가 이 사람을 설득시킬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뭐 영구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 가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무형의 가치들을 어떻게 잘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수치화를 할 수 있는지, 정량화를 할 수 있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작업을 지금 이 설계 단계부터 열심히 해주시고, 그 열심히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심사위원까지 같이 설득을 해주시면 이 선정되는 과정에 정말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제 창업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1, 2년 사업을 하시고 마실 그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창업은 대표님들 그리고 팀원분들의 인생이라는 긴 시간에서 일부의 시간을 할애하시는 이런 부분이신데 그 사업을 아주 그 시간을 할애하는 사업을 아주 멋있고 잘 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팀원들과 함께, 고민을 하시고, 또 사업 계획서를 같이 작성을 하시는 게 정말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한순간을 빛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죠. 네. 여기도 정말 중요하죠. 보통 이쪽 부분에서 그 앞선 그 문제 해결, 어떻게 문제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왜, 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표자님과 팀원분들의, 인생, 살아온 과정, 관심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죠. 내가 이런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근로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치매 예방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콘텐츠들이 없었다. 내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할게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최근에는 뭐 어플로도 제공을 하는 방식도 많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기를 통해서, VR 기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많죠. 그런 방법들, 우리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적어주시고, 이 지속 가능성 파트, 그런 것들을 사업화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의 유지와, 기업의 사업의 좀 발전, 이 기업 아이템을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그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시장 분석이라든지 뭐 팔로우에 대한 그런 내용들 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한 역량, 그리고 향후의 개발 계획 등을 많이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네트워크 그리고 외부 자원 등 우리의 그 대표님 역량 활용해가지고 그 보유하고 계시는 다양한 네트워크들 그리고 다양한 자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노인복지관에서 일했으면 그럼 노인복지관도 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 그 외부 거기서 같이 함께 일했던 인력분들을 통해서 연계되는 자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자원들 잘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써주시면은 이런 자원들 연계해서 앞에 솔루션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던 거 이 자원 활용해서 더 잘 디벨롭 할 수 있겠구나. 심사위원분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겠죠. 사업비 구성표입니다. 네, 요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비를 활용해서 개발을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사업비를 활용할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육성 사업에서 지원받는 평균 3천만 원의 비용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협약되는 한 1,500만 원 정도 금액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이 육성사업 지침 참고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라고 하는 게 각각의 용처가 정해져 있고, 그 용처대로 우리가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시는 것도, 이 똑똑하게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지침 팀원들과 함께 보시면서 이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자하자. 이 부분을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효과입니다. 네, 앞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대 효과에서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돼? 사업을 잘하지만, 그래서 뭐 매출이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 뭐 단순히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기만 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 아니라 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다양한 육성 사업에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죠. 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그런 중소기업 벤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소셜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기업들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에 신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부처마다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지원 사업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신청을 하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매출 중요하죠. 매출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추가로 가장 중요한 한 파트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매출 몇 천만 원 나왔어요?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얼마 정도 돼요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네,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사회적 기업이 된 것들도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 사회적 기업 제도를 만든 그 노동부에서도 이 끊임없이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하는 사업을 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수치화 부분 정말 중요하다.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경제적 효과는 정말 잘 해주세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는 정말 많습니다. 뭐 수학 분석도 많이 쓰시고, 이 뭐 모든 과정에서 뭐 수학 분석이나 그런 경영 진단 툴들을 많이 활용하세요. 충분히 이런 거 활용 가능하시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트리맵 활용하셔서 우리의 사업을 구조화해 보는 거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신청, 원활한 신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긴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 주시지? 라는 내용이 있으신데 거듭 또 강조합니다. 네, 이런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정말 글자들 정말 많이 썼어요. 뭐 아마 2,000글자, 3,000글자 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글자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 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 교육에서 한두 개 정도는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이 교육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육 자체의 기획 의도는 그거입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지원 제도는 어떤 기업을 선정할지에 대한 취지, 지원 취지가 있다 보니까 그 지원 취지, 심사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사회 문제로 정의하는 방식,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거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물품을 구매하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수혜자, 우리의 물품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혜택을 받는 이런 수혜자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 활동 전반을 구성을 하고 그 효과성을 수치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을 이 신청서 상에 보여주셔야지 이 지원 취지에 적합한 기업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심사위원분들이 적합한 기업을 선발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요 맥락, 요 스토리만 꼭 알고 가신다고 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이 PPT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것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